3차함수 fx와 음의 상수입니다. m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a는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x들의 집합인데 얘가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집합 b는 방정식 fx 이퀄 mx 플러스 m의 실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조건을 봤더니 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조건은 A와 B의 합집합이 알파1, 알파2, 알파3인데 이 알파1, 알파2, 알파3가 서로 다른 세실수니까 이 얘기는 결국 얘네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 즉 NA 합 B라는 것이 몇 개구나, 3개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NA와 NB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먼저 fx가 3차 함수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대 3개까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NA와 NB가 모두 다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y는 fx의 그래프는요, 만약에 이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고요. 얘하고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개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nb도 3개가 돼야 돼요. 즉, 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m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와 B의 공통원소가 없다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 A와 B에는 공통원소가 적어도 2개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공통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라면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면 공통원소가 요거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도 여기 교점, 여기 교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점을 다 합쳐버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그래서 공통원소가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이 mx 플러스 m이라는 요 직선이 이 3개의 점 중 2개 이상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개의 점 중 2개 이상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선의 기울기 m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A가 3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1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1이면 NA도 1이고 NB도 1이니까 얘네가 겹치는 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까지밖에 안 돼요. 3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NA가 NB가 1인 경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A와 NB가 모두 2다라는 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이건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겹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겹치든가. 그래서 x축, x축.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이 y는 mx 플러스 m과 y는 fx의 그래프도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a와 b의 겹치는 원소, 즉 공통 원소가 없다고 한다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 더하기 2해서 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중에 하나는 겹치는 원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거와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느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얘의 근을 지나면서 여기 하나 딱 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하나, 여기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근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근이 겹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왜냐하면 m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은 NB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다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겹치는 근이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NB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결국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접하는 이런 형태. 요거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접하면서 하나, 둘 만나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합집합은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F'의 알파 3는 음수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알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림은 알파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죠? 이 그림은 알파 3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fx의 최고 차이 개수를 양수로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사고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x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지점에서 딱 접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x축 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x축이 되었을 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한 다음에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교점이. 그래서 NA는 2를 만족시키는데 NB도 2가 돼야 되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m의 그래프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요 점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내려가고 내려오면서 하나가 더 생겨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공통 원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점이 공통 원소가 되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 점에서의 무슨 선, 접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접선을 생각하시면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지점이 뭐가 되냐 하면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요 지점을 직선이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 개가 생겨요. 근데 MB는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 지점에서의 무슨 선, 접선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면 교점은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또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를 더 갖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3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냐의 문제인데 자, 가만 봤더니 여기 또 보세요. 알파 1, 알파 2, 알파 3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알파 2, 알파 1, 알파 3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죠? 그 얘기는 알파 2가 플러스고 알파 1은 마이너스고 알파 3가 플러스 이런 경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파 1이 제일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공비가 음수이면서 부호가 이렇게 될 때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알파 1이 음수고 알파 2는 양수니까 이 경우에 y축은 여기 어디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y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y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알파 1과 알파 2 중간 어딘가에 y축이 있으니까 여기쯤에 y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y축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m이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m이 음수입니다. 이 직선의 y절편도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는 y절편이 지금 양수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y절편이 음수가 되는 요 그래프가 우리가 찾는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게 아니라 누구겠구나, 얘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알파 1이 결국은 이 직선의 뭐가 돼야 되겠구나, x 절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직선의 x 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y는 m으로 묶어볼까요? x 플러스 1이니까 x 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1이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fx의 함수식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x는 k에, 그 다음에 보세요. 알파 1에서 만나고 알파 2에서 접합니다. 따라서 자, 알파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최고창의 개수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fx 빼기 mx 플러스 m이라는 것은 알파 1에서 직선과 곡선이 접하고 알파 3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fx 빼기 mx 빼기 m이라는 것은, 자, fx에서 1차식을 빼줬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k면서 x 세제곱이 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에 얘는 x 빼기 알파 1에서 접하는데 알파 1이 마이너스 1인 걸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3,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f 프라임 알파 3가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 양변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그죠? 예, 곱에 미분해 보시면, 자, k는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해봤자 1입니다. 따라서 x 빼기 알파 2에 제곱되는 거고요. 플러스 k에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곱하기 2배의 x 마이너스 알파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 묶어줍니다. k에 x 빼기 알파 2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x 빼기 알파 2가 남고요. 여기는 2배 x 플러스 1이 남기 때문에 3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요 밑에 식 양쪽을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 빼기 m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해도, 자, k 곱하기 2배의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k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해봤자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k에 x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2배 x와 x니까 3배 x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알파 3가 남고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f의 알파 3가 마이너스 2분의 15다 그랬으니까 여기 각각의 x 대신에 알파 3를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전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x 대신 알파 3를 대입해 보면 얘는 k에 알파 3 빼기 알파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3배 알파 3 빼기 알파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요 아래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 3를 대입해 보면, 자, m은 그냥 넘깁시다. m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여기에다가 알파 3를 대입하게 되면 k에 알파 3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알파 3를 대입해봤자 3알파 3 빼기 2알파 3니까 알파 3 플러스 1이 또 나옵니다. 그럼 얘가 그냥 뭐 되는 거야?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값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 미지수가 알파 3, 알파 2, k, m 4개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거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 중앙이죠. 알파 1의 제곱은 알파 2, 알파 3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알파 1의 제곱은 알파 2, 알파 3인데 알파 1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해봤자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알파 3, 알파 2를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은 m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m이라는 것은 f의 프라임 알파 1, 즉 f의 프라임 마이너스 1과 같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m은 f의 프라임 마이너스 1인데, 자, f의 프라임이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갖다가 대입할까? 네, 위에 거에다 갖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에다 갖다 대입을 해주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또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k의 알파 2 플러스 1의 제곱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거 그냥 지워주시고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할게요.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 두 개 서로 같다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m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요 식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m 대신에 요거를 갖다 넣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m 대신에 얘를 넣어봤자 k로 묶어주면 뭐가 되는구나. 알파 2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k에다가 얘를 곱한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5, k에다가 얘를 곱한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결국 얘랑 서로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개합니다. 그러면 3알파 3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3, 알파 2는 1이기 때문에 빼기 1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배 알파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2 곱하기 알파 3는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 2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2 알파 2 됩니다. 자, 얘와 이거 제곱하면 전개하면 알파 2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2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알파 3의 제곱 플러스 2배 알파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양변에서 똑같은 거 없애줍니다. 2 알파 3 여기도 2 알파 3 없애줄 수 있죠. 얘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얘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알파 2의 제곱, 알파 2의 제곱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 요 알파 3의 제곱이 넘어오면 2배 알파 3의 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4배 알파 2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인데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요거 그냥 정리해 주시면 알파 3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2 빼기 3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뭘 하냐 하면 알파 2와 알파 3를 곱해서 1 되는 걸 아니까 결국은 이렇게 볼까요? 알파 3라는 것이 알파 2분의 1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제곱 빼기 2배 알파 2 빼기 3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알파 2 제곱 곱해주시면 한 번에 정리합니다. 3 알파 2의 제곱 요 한 번에 정리하면 얘부터 가야 되겠네요. 2배 알파 2의 세제곱 플러스 3배 알파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립제법 합니다. 3, 0, 마이너스 1. 자, 이러면 얼마로 될까요?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2, 요렇게 두 개 더한 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2 더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1 더하면 0. 그래서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됩니다. 얼마로 또 돼요? 요것도 1, 1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얘는 알파 2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알파 2 빼기 1 이퀄 0이 되는데 자, 알파 2가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2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2라는 건 2분의 1이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알파 3는 얼마겠구나?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식 어디 갔죠? 예. 요거 두 개. 요식. 예, 요거 식에서 K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알파 2, 알파 3 각각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K에다가 알파 2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의 제곱, 그래서 4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알파 3가 2니까 얘는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가 36이니까 4분의 45예요. 따라서 K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에다가 45분의 4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3 되는 거고요. 이렇게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다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2였고 그 다음에 알파2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요 2분의 3에 제곱하면 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M은 또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 하면 F의 M 구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fx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k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알파 2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요게 이제 fx예요. 근데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라 그랬으니까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은 자, 마이너스 3분의 2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봤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하면 2 되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f의 m이라는 것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근데 얘가 p분의 q니까 문제에선 p 플러스 q 갖고 하라고 그랬죠. 그럼 뭐 p는 3이고 q는 4니까 더하면 7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